그린 뉴딜 쪽으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고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유닛 테스트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유닛 테스트는 보시면은요, VIP 자산운용이 반토막 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뭐 VIP 자산운용 성공 사례가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VIP 자산운용입니다. 성공한 얘기하면 10년 전에 리노공업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만 하는데 많은 개인들은 거기다 돈을 갖다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투자하십시오. 유닛 테스트는 뭐 반도체가 살아나고 태양광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유닛 테스트, 뭐 주성 이런 애들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얘는 너무 괜찮네. 주성 뭐야 이렇게 떴어? 어이구. 태양광 장비 쪽으로 하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옛날에 방막이었나 얘네가? 어쨌든 태양광 장비하고 유닛 테스트는 페로브스카이트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이 좋았을 때도 주목을 받지 않았었던 게 유닛 테스트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신성 ENG도 그랬었는데 이런 애들이 살아나면은 두 개가 주목을 받는데요. 일단은 그냥 한번 지켜보십시오. 근데 주성이 너무 떠버렸네. 주성은 원래부터 참 중국 매출이 많았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온갖 장비는 다 할걸요? 제가 처음에 투자를 하던 2000년대 중반에는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별명이 코스닥의 삼성전자였습니다. 온갖 그 장비는 다 했는데, 근데 삼성하고 안 친할걸?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하고 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갖 장비 다 할 겁니다. 옛날에 황철주 이분이 코스닥 무슨 대표였나? 뭐 이랬어요. 뭐 중소기업 대표였나? 온갖 장비를 다 하는데, 뭐 OLED 장비도 하겠죠. 작년에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졌었던, 정말 죽었던 기업이 이렇게 살아나는. 근데 올해,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재작년에 흐름이 수익률이 되게 셌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은 올해 실적은 꺾이는 거를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삼이 얘기한 게 맞아. LG화학하고 두산의 두산로보틱스하고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진짜 LG화학이 했었던 거는 정말 양아치 짓이었던 거고, 주성이 옛날에 태양광 비중이 되게 높았죠. 옛날에 태양광 관련주로 장비에서는 얘가 가장 셌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랑 SNU 뭐 이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SNU가 아직도 태양광 장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DMS 이런 애들은 풍력 쪽 장비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OLED 쪽에 뭐 삼성향이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양광은 저는 잘 몰라요. 풍력으로 보자. 신재생을 볼 거면 아마 다음 남윤택의 종목 연상은 CS 윈드하고 CS 베어링이 나갈 겁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CS 베어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매수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과 CS 윈드의 수주 잔고, 얘네가 수주 잔고가 느는 만큼 CS 베어링이 받아먹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좀 있더라도 이쪽은 좀 견뎌보셔도 됐습니다. LX 일렉트릭 흐름 되게 좋네요. 송배전 쪽으로 되게 괜찮습니다. 현대일렉은 요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박스권이 지금 몇 달째니? 하나, 둘, 셋, 네 달? 일단은 LX 일렉트릭이 먼저 올라가면서 얘는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됩니다. 왜냐면 얘는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LS는 효성중공업 한번 보죠. 효성이 일단 빠진 상황에서 이 송배전 쪽은 실적은 다 좋아요. 만약에 수소 모멘텀이 불면 얘가 세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거래가 없이 좀 밑으로 빠져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뭐 지금 실적이 얘한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효성중공업은 갖고 계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중 확대, 송배전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중 확대해도 될 것 같고, 이 KC코트렐이 옛날에 원래 태양광 발전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기엔 뭐 세계에 많이 뻗어 있는 이 나름대로의 그 친환경 그룹이에요. KC 그룹이. 근데 뭐 화력 발전 뭐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서 여전히 이렇게 작살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회사입니다. KC 코트렐. 얘가 이제 인적 분할했어요. KC 그린 홀딩스랑. 여전히 아마 친환경 산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그 태양광 때 이렇게 세게 올랐었습니다. 얘도 제가 매매를 했었던 회사인데 아무래도 그 분이 저기 황사 관련해서 만약에 그쪽 그 배기 환경 이런 쪽이 움직일 때 예전에 움직이긴 했는데 그냥 한번 보이길래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 사라 아니라가 아니라 캐시 코트렐이 이 지경까지 빠져 있구나. 참 탄탄했던 회사인데. 근데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가끔 터널 지나가다 보면은 먼지 밖으로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캐시 코트렐이 합니다. 잠깐만 황사 한번 보자. 위닉스도 거래 터졌네. 자, 위닉스 파세코도 거기 넣어야 되나? 성창 오토텍. 위닉스만 지금 한번 거래 터져. 근데 황사 관련주는 너무 식상하다. 예전에는 한 3월쯤 되면 황사 관련주 사놓고 한 6, 7월까지 한 30-40% 수익 내고 팔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매해. 근데 지금 그럴 것 같진 않네. 네, 재룡전기의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게 이제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재룡전기.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2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찍어본 적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항상 고만고만한 매출을 하다가 그거를 딱 점프하던 시점에 수익이 세다. 얘도 똑같죠. 400억대 유지하던 성숙산업이 갑자기 여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그거에 맞게 2배가 올랐죠. 보시다시피 2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바닥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지만 요 한 평균을 한 7,000원 정도? 이건 일시적인 이탈이라고 치고요.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맞게 주식은 2배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리트가 있다 없다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실적이 과연 얘가 여기에서 성장을 한 게 성장이 과연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올해 매출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얘는 보면은 들어가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1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재룡전기는. 광명전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크린앤사이언스가 있었구나. 그런 애들이 아마 신용 비중이 무지 옛날에 높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쪽 주목 안 하는구나.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거 자동차 관련주로 예전 움직인 황사 쪽은 여전히 예전 같지 않네요. 효성 첨단 소재 수소 쪽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길게 아주 길게. 근데 비나텍 좀 아마 비나텍은요 계속 윗골이 달릴 겁니다. 왜냐 얘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자, 주봉 월봉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보면은 2년 거의 이제 3년째 요 가격입니다. 상당히 센 거예요. 셉니다. 얘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나이다 막 물 떠놓고 막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넣어놓고. 근데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이요. 예를 들어서 이 55,000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신세계죠. 뜰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비나텍의 주주로서 안 갔으면 좋겠어요. 2025년까지 갖고 있는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나텍은 주식이 장기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실적이 꾸물꾸물하게 성장을 하다가 정말 캐파 증성을 해갖고 매출 단위 수익으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때 주식이 완전 날아가거든요. 비나텍은 제가 지금은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계속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슈퍼커패시터도 있지만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이 너무 좋아. 또 주식 배당 들어올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평단가는 계속 낮아집니다. 자, 상하프론테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소차 쪽은 바닥 다지기 잘하고 있어요. 일진아이솔루스는 일단 상하프론테크가 올라가줘야 주목받습니다.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쟁업체가 없잖아요. 이 차량용으로는요. 수소 탱크로는 일부 현대 로템이든 NK 이런 거 있지만 거기는 일단은 저장용이기 때문에 일진아이솔루스랑은 좀 영역이 다릅니다. 저 두산퓨어셀이나 이런 두산그룹 아까 뉴스 나왔죠. 두산그룹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두산퓨어셀이다. 물론 지금 미국의 플러그 파워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 플러그 파워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아 가셔도 되는데 두산퓨어셀, 범한퓨어셀, 연료전지 쪽도 되게 지루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포트 안에서 비중이 클 필요는 없어요. 확인한 다음에 좀 더 평단가 높은 상태에서 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비나텍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비나텍을 제가 비중 확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이런 데서 수익 난 걸로 비나텍을 사진 않았습니다. 몇 개 샀구나. 몇 개 샀네요. 근데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게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수소가 좀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뭔가 뚫고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번 좀 주저앉은 게 있습니다. 수소 쪽이. 그러니까 수소 쪽은요 여기에서 더 빠지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시 늘리셨다 하셔도 돼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종공업도 똑같고요. 세종공업, 동아화성.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좀 살아나면 얘네들이 좀 움직여질 만한데